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들에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 이어갈 텐데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하단과 같이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채널이 열립니다. 이 중에서 실시간 채널이 함께 열려 있는데요.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시황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코스피가 잠시 조금 전에 파란불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일단 2050선 오늘 지켜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50선이 조금 전에 이진우 소장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2050선이 무너지는 부분이 참 뼈아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사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7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피 장 초반에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2075 그리고 쭉 빠져 내려오면서 2055까지 지금 장중에 하락을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 시간에 바닥 찍고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한 2시 30분경에 2055까지 내려간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를 확인해 볼 텐데 매수하던 주체들 모두 다 지금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금융투자와 투시는 매수를 해주지만 기관 가운데에서는 연기금, 기타 금융 매도 주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542억 원 지금 약간 보합장에서 사주고 있긴 한데 역부족이죠.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706.11포인트 1%대의 급락으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700선이 위태위태합니다. 다시 한번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봅니다. 보시면 719부터 여기까지 빠져내려옵니다. 719부터 반등 없이 705까지 빠져내려왔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상황이 더 안 좋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시면 역시나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 가운데 개인만 사주고 있고요. 개인은 무려 900억 원을 순매수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낙폭이 더 큰 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전체적으로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 지수 자체가 많이 밀려 내려가고 투심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또 오늘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켜봐야 될 텐데 자, 원달러 환율 보시면 1193원 30전대입니다. 좀 조정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다시금 조금씩 조정폭이 줄어들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결국엔 약세장으로 지금 전환을 한 상황인데 시장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오전장 상승 부분을 그대로 반납하는 부분이 3일 연속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속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전 세계 증시 대비해서 부진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2058.1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선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회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역 분쟁 우려가 이어지면서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치까지 하향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를 비중을 축소하는 데는 큰 어떤 이견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의 환경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과 같은 이 미국 무역 경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민감도로 더 높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코스피 상대적 약세 국면은 이번 주 내내 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5월 말에 또 신흥국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비중 축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등락을 결정했던 외국인 수급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가 좀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좀 관망하는 자세가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오늘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죠. 이 자동차의 관세 부과 연기 소식 때문에 그나마 좀 자동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점이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에 대한 어떤 입주에 대한 확인을 좀 하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주들의 상승세도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하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어려운 시장이지만 좀 보면 괜찮을 것 같은 종목이 있습니까? 네, 우선 지난주와 오늘 같은 시장에서 그나마 좀 상승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을 좀 공통점을 좀 살펴봐야겠는데, 역시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업무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우선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지만은 우선 해외 쪽에서의 일회성 비용을 더한다고 한다면은 예상치보다 뛰어넘는 호실적이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영업무역의 OEM 쪽에서의 수주는 계속 기대 이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 3분기 때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오더 쪽에서의 개선 흐름, 그리고 마진율까지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영업무역의 실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2, 3분기 실적 기대한다면은 충분히 매수 관점을 갖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 좀 다시 오른 상태지만 41,700원. 한마디로 오늘 오후장과 내일 장에서 좀 조정을 받으면은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5,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영업무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이죠.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 소소장,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을 또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부터 갈까요? 네. 너무 안 좋네요, 장이. 약간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아들, 딸한테 아빠가 꼭 해외여행 데려갈게 이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예요. 아기가 유치원 때부터. 그래서 이제 아기들이 너무 기대를 한 거죠. 아빠 언제가 계속 액션만 쳐요. 갈 것처럼, 공항에 갈 것처럼, 표를 끊어놓은 것처럼. 그러다가 애들이 20살이 넘었는데 아빠 20년 전에 간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갔네? 약간 코스피 지수가 그런 것 같아요. 간다 그거를 해외여행을 갈 것처럼 계속 하다가 기대만 주고 그러다가 희망 고문만 하다가 이제 늙어버린 케이스. 너무 암울한가요? 어쨌든 지수가 너무 2000선이 너무 문턱이 닳고 닳도록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물론 지수랑은 상관없이 성장하는 기업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여러 가지 기업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한섬이라는 기업이 신고가를 가는데 보시면은 지금 제가 보는 증권사 차트에는 표현이 지금 연봉으로 보면은 어디까지 돼 있냐면요. 이게 96년도부터 지금 차트가 구현되고 있거든요. 제가 보는 거는 96년도 7월달. 96년도 7월달에 2,000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48,850원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주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더라도 성장하는 기업은 결국에는 이렇게 오른. 그러니까 기업에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수에 투자하는 거는 좀 지수 인덱스를 투자했다면 그런 답답함을 겪을 수 있는데 종목 선택을 물론 잘해야겠지만 이제 기업을 잘 고르면 저런 식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올라타면은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안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종목을 잘 선택해야겠죠. 물론 결과론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오늘은 그동안 다 갖고 왔던 종목들을 한 번씩 그 리뷰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지익 스튜디오인데요. 지금 시장이 좀만 도와주면 괜찮았었는데 좀 약간 아쉽거든요. 약간 아쉬운데 그때 위지익 스튜디오랑 덱스터를 항상 같이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은 좀 갈리고 있어요. 덱스터가 4%대 오르고 위지익 스튜디오가 4%대 떨어져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는데 덱스터가 이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30% 넘고요. 위지익 스튜디오가 15% 정도여서 이제 둘이 합치면 절반 정도의 시장을 갖고 있는 VFX 시각효과 기술에서 갖고 있는 회사인데, 위지익 스튜디오의 강점은 이제 디즈니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다. 공식 인증을 받았다는 게 그 무슨 의미냐면 디즈니의 시스템이 다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위지익 스튜디오가 지금 압구정동에 사무실에 있는데 디즈니가 보안이 굉장히 철저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영화가 스포가 되면 안 되니까. 이번에 엔드게임에서도 배우들한테 신신당부를 했잖아요. 뭐 로다주가 가장 몸값을 많이 받고 중요도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따르면 로다주만 시나리오를 끝까지 알고 있었고 어떤 배우도 결말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지익 스튜디오의 그 강남구 압구정동 사무실에는 보안 절차가 굉장히 지금 까다롭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도 직원 인증 절차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고요. 작업한 결과물은 디즈니가 만든 그 시스템을 통해서만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디즈니 관계자가 그렇게 지금 했다. 그게 바로 디즈니 공식 인증이라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지익 스튜디오에서 앤트맨과 와스프를 대표적으로 그때 기술력을 제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지금 그 앤트맨이 사실 마지막에 어벤져스 3, 4편에서는 안 나왔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왜냐면 앤트맨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시각 효과가 가장 특정화되어 있죠. 되게 가장 어떻게 보면 고도의 특수효과가 들어갔죠. 작아졌다 커졌다 해야 되잖아요. 개미들처럼. 그래서 그 부분에 위지익 스튜디오가 기술력을 제공했고 디즈니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뛰어난 기술력인가를 알 수 있는 사례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위지익 스튜디오는 디즈니가 인정했고 인증한 까다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들이 출입을 하고 결과물을 주고받고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또 기대가 계속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월트 디즈니가 거의 뭐 공룡 완전히 사회를 형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많이 개봉이 예정되어 있죠. 알라딘도 있고 겨울왕국 2도 있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위지익 스튜디오가 아마 디즈니가 괜히 이런 시스템을 깔아주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압구정동에 와가지고 사무실에다 그거를 왜 깔아줬겠습니까? 앞으로도 아마 협업을 요청을 할 거고, 위지익 스튜디오는 그런 면에서 더 날개를 달 수가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시가총액도 작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파랗게 젊은 놈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그런 만큼 싱싱합니다. 그리고 덱스터가 지금 하락 추세선에 그어놓은 것을 뚫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덱스터도 지금 굉장히 그동안 위지익 스튜디오의 뒤진면을 만회하려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위지익 스튜디오는 지금 두 번째 박스권의 하단부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론 여기가 지금 붕괴되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그 전에 박스권을 돌파를 시켜놓고 거기를 지지를 지금 2달 동안 했기 때문에 여기를 붕괴시키면 조금 2달 동안 이것을 지지선으로 여겼던 사람들의 실망 매물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만 안 깨지면 다시 2만 원대인, 그러니까 당분간 여기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를 지금 붕괴를 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손절가를 17,000원으로 잡았거든요. 여기가 붕괴되면 일단은 박스권 예전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코마케팅입니다. 에코마케팅도 가져왔는데 이거는 너무나 잘 가고 있더라고요. 에코마이스터가 걸렸네요. 이게 이름이 비슷해서 둘 중에 하나가 걸려요, 자꾸. 에코마케팅 오늘도 지금 또 신고가를 갔거든요. 지금 시장 때문에 밀렸는데 지금 장 고가상으로 지금 많이 올랐었어요. 8.18%까지 올랐죠. 4350원, 4만 원이라는 마디지수대를 이 기업이 지금 주식시장에 데뷔한 이래 처음으로 한번 발을 딛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가팔라요. 지금 보면은 2016년도 8월 달에 거의 3분의 1 토막이 상장 월날 나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좀 아비규환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번 연도 들어서 3, 4, 5월 달에 강력한 세방으로 여기를 돌파를 시켜버렸어요. 에코마케팅이 지금 굉장히 뜨겁거든요. 뜨거운데 지금 그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클럭의 미니 마사지기는 광고를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접했다고 얘기를 한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몇 달 전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금 오히려 전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때는 굉장히 약간 소리 소문 없이 좀 스물스물 연기처럼 다가왔거든요. 근데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한 게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그냥 SNS를 검색하다가 약간 저도 어떻게 알고리즘이 형성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거를 클럭 마사지기를 검색한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근데 저는 그냥 SNS를 하고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뭐 요것저것 보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뭐 광고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봤는데 제가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때 조금 좀 마사지를 받기에는 좀 그런데 좀 마사지를 받고 싶은 것이 있었거든요. 막 좀 거의 결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마침 관심 있는 게 있었는데 되게 거부감 없이 다가오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2개 정도 구매했어요. 가격도 싸고 해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클럭 미니 마사지기를 아예 전면에 대놓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조금 모르게 다가와서 친구처럼 다가와서 광고를 하다가 이제 그게 인기를 얻고 막 완판이 되고 이러면 적극적으로 광고를 지금 명절 때마다 계속 때리더라고요. 어버이날에는 뭐 어버이와 함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뭐 마사지 하세요. 그리고 스승의 날은 또 뭐 선생님에게 선물하세요. 계속 명절 마케팅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일리 앵커라는 에코 마케팅의 자회사가 클럭 미니 마사지기 이게 대박이 났는데 지금 전면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계속 키우겠죠. 페이스북, 위챗, 뭐 SNS에 동영상 광고를 올려요. 되게 일반인 같은, 되게 아주 유명한 스타가 그 광고 모델이 아니더라고요. 약간 정말 일반인 같이 생겼어요. 생김새도 다 일반인 같이 생겨서 약간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니까 저도 약간 거부감이 좀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 벽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전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그래서 에코 마케팅이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광고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체에 많이 맡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부담스러운 부분을 완전 돌파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4만 원대만 안착이 되면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35,000원이 그 라인이었거든요. 상장했을 당시에 최고가 라인이었는데 지금 35,000원을 뚫고 4만 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35,000원 정도 선에서는 또 추가 매수를 하거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이동 평균선들이 따라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지선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 37,000원, 목표가 5만 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인선 ENT입니다. 이것도 가져왔었는데 한번 급락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실적 때문에 요즘에 실적 발표 시즌이라 뭐 빨리 하는 기업들은 4월 달에도 했는데 5월 달에도 이제 해요. 인선 ENT도 그렇고 한세실업도 그렇고 그 실적 악화 때문에 다 급락을 했거든요. 한세실업도 그때 급락을 한 이유가 영업무역은 올랐잖아요. 지금 좀 갈리고 있죠. 보면은 영업무역은 오늘도 오르네요. 그렇죠? 이게 거의 유사한 기업이거든요. 두 개가. 근데 영업무역은 지금 오늘 상승으로 60개월 선을 돌파하고 있고요. 한세실업은 정확히 60개월 선을 맞고 음봉을 때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세 MK가 잘 안 됐다. 한세 MK 주가를 보면요. 지금 밑으로 계속 땅굴을 파고 있어요. 지금 한없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세 MK가 NBA가 중국에 진출할 때만 해도 되게 잘 나갔는데 이때였어요. 근데 NBA가 중국에서 지금 시드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세실업이 한세 MK 실적이 악화돼서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인선 ENT도 그런 시기예요. 실적 발표 후에 그 음봉을 크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음봉을 크게 맞아서 지금 사실 그동안에 과거에 2004년부터 2018년까지 고점으로 작용했던 그 8,000원선 라인을 뚫어놨는데 지금 다시 8,000원선 라인을 지금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완전히 뚫렸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가 지지가 되는 모습으로 지지를 하는 과정이라면은 우리가 더 좋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 손절가를 제가 7,800원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때리고 내려가서 막 7,000원 초반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고점으로 뚫어놓은 자리가 조금 의미가 좀 훼손이 돼요. 그래서 거기를 지지한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고, 내용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뭐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폐기물 옛날처럼 불법으로 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시의 눈이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시민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다 나서고 있고, 인선 ENT는 그거에 발맞추어 가지고 시설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물량이 몰릴 거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술적인 모습만 완벽하게 된다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해치지 않으면은 여기서 오히려 추가 매수라던가 버틸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 7,800원, 목표가 15,000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이것도 한번 나왔던 종목인데 이것도 좀 아쉬운 게 시장이 지금 마이너스 전환하는데 시장이 좀만 도와주면 오늘 2.98% 이 정도 오르는 거는 상승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회사예요. 근데 이게 뭐 벤츠, BMW, 아우디, 요 뭐 독일의 명차에다가 지금 다 납품을 했어요. 뭐 그 내용을 보면은 뭐 레이더 사고 기록 장치라던가 영상 저장 장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 있죠. 첨단 기술이 들어간 어떤 부품들 다 납품한 기록이 있고 자율주행이 그 요즘에 보면은 뭐 대기업들이 광고 공익 광고 비슷하게 하는 광고에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우리가 막 익히 알려진 광고 모델 뭐 송혜교 씨, 송중기 씨는 아니고 약간 그 성우라던가 그쵸? 성우라던가 조연급인데 약간 친숙한 사람들이 나와서 운전을 하는데 이제 손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 기술을 우리가 선도하겠다. 그러니까 통신사도 있고 뭐 자동차 업체도 있고 다 있어요. SK텔레콤도 맨날 광고하잖아. 뭐 미래의 자율주행 기술을 우리가 선도하겠다. 그게 지금 대기업들이 이제 다 자율주행 쪽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게 광고를 때린다는 거는.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이 빨리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차, 전기차 자꾸 VS로 다루는 기사들도 많고 댓글에도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약간 호날두 메시라던가 르브론 커리 빠들처럼 서로 너무나 싸우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수소차 거의 누가 죽일 것처럼 수소차가 되고 안 그러면 전기차가 너무 망한다. 전기차 쪽은 또 전기차가 되고 수소차는 아예 망할 거다. 정부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실수하는 거라는 것보다 표현이 훨씬 더 과해요. 실제적으로는 인터넷 댓글은. 근데 그렇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그게 수소든 전기든 뭐 지금 휘발유든 경유를 쓰던 자율주행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수소차도 자율주행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전기차도 자율주행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맞죠? 휘발유로 가더라도 자율주행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자율주행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에서도 오히려 더 우위에 어떻게 보면 통합이 될 수가 있다. 수소차, 전기차 뭐 싸울 게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은 어디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나중에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한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수소차, 전기차는 한 번씩 크게 테마로 폭발을 했거든요. 자율주행은 크게 테마로 폭발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덜 다가와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 여러 업체들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눈여겨봐야 되고 20개월 선의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본격적으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6,300원, 목표가 10,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금은 TNR 바이오 팹입니다. 제가 맨날 보니까 복귀를 해보니까 퓨리 이랬다고. 퓨리가 아니었어요. 이거 슈리였어요. 슈리. 그 블랙팬서의 여동생이 슈리인데 천재 과학자로서 맨날 얘기하죠. 그래서 많이 막 그 고쳐주잖아요. 그게 막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TNR 바이오 팹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미래에 가능하기도 하겠구나. 그거 알 수가 있겠죠. 그때 IR 자료들 다 보여드렸잖아요. 막 정말 그 인체하고 약간 연동성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부작용이 적게 해서 막 다치고 쉽게는 가장 간단하게는 간단히 다쳤던 거, 뭐 피부에 찰과상 난 거 이런 것들 뭐 인공 피부를 붙여서 정말 깔끔하게 지금보다 훨씬 더 흉터를 깔끔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더 이제 그 발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인공 장기 좀 사이보그 같은데 심장이 멈추면 정말 인간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공 심장을 뭐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 3D 바이오 프린팅이라던가 세포 치료제 뭐 이런 것들 만들고 그리고 머크의 자회사 밀리포르 시그마가 있어요. 머크는 세계적인 제약사잖아요. 근데 그 머크도 그렇고 뭐 지금 그 화이자도 그렇고 이런 대표적인 그 제약사들이 머크는 아직도 지금 암젠이랑 뭐 화이자가 지금 다 무너지고 노바티스 다 무너지고 있는데 머크는 너무나 굳건하거든요. 주가 얘기를 하자면. 근데 머크라는 회사 다국적 제약사 이런 것들 마찬가지인데 다 자회사든 아니면 M&A를 통해서 아주 그 유망한 바이오 업체들을 막 인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머크는 또 자회사의 밀리포르 시그마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이 회사가 바이오 잉크를 개발을 하는데 바이오 잉크 글로벌 유통계약을 TNR 바이오 팹이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TNR 바이오 팹 이런 그 한국의 작은 바이오 벤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크죠. 아까 위직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의 강남구 압구정에는 조그만 사무실, 조그맣다고 할 수 없을 수 있지만 한 동짜리 사무실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디즈니랑 협업했다고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TNR 바이오팹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조그만 바이오 벤처 회사인데 머크라는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와 손을 잡음으로써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크의 자회사랑 그 유통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분해성 의료기기, 조직 장기, 바이오 프린팅을 통한 바이오 잉크 이 기술력을 가지고 굉장히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마블 영화에서 보는 게 굉장히 공상과학 그 소설 내용 같지만 TNR 바이오팹의 능력 이런 걸 보면 미래에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미래를 굉장히 앞두고 바이오 벤처사에 투자를 한다면 좀 안성맞춤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2만 원, 목표가는 3만 원인데 지금 2만 원이 지금 깨져 있어서 종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TNR 바이오팹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박정식 위원의 종목들 바로 출발합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렌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렇죠. 예전에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잠깐 뺐다가 오늘 다시 좀 집어넣는데 오늘 좀 조정력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정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술적으로 또 접근하는 전략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의 뭐 5,000원대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5,050원, 5,000원 요 정도 국면 일단은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4,830원 정도까지 좀 조정력을 열어놓고 내지는 좀 강하게 들어오면은 4,570원 정도까지 좀 조정력을 열어놓고 내려오면은 평단을 4,800원 밑으로 만약에 낮춰서 매집을 해 나아가신다면 다시금 또 기술적으로 또 긍정적인 흐름을 또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매출액 1,623억에서 영업이익 71억. 지난 1분기엔 적자였거든요. 근데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2019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달성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휴대폰 배터리 팩 쪽에서 영업 실적이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 말고도 다른 또 새로운 신사업도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내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렌텍은 앞으로 자동차 쪽도 살짝 엮이면서 긍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28억밖에 되지 않아요. 자산 가치가 1,40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오히려 지금 실적도 턴 어라운드 되고 있으니 이번 조정력에 다시금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는 뭐 제가 이제 언급한 오늘 종가로 이제 편입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목표가는 한 6,200원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해보시고 근데 매수는 굳이 오늘 매수 안 하고 조금 내려오면 4,800원대에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매매할 필요가 없고 손절가는 제가 다시 이제 파동을 잡아드리면은 4,570원만 무너지지 않으면은 다시금 기술적으로 반등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835원에서 4,570원 사이로 분할 관점으로 매수를 하셔서 4,570원이 깨지면 좀 비중을 축소하고 안 깨지고 반등 나오면 수익을 챙기시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프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프렌지는 거의 뭐 시세가 없죠. 굉장히 시장에 소외되고 있는 종목이고 거래량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월봉상 패턴을 보더라도 거의 뭐 흐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이 좋은 점이 시장이 빠져도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돈을 좀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한국 프렌지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자동차 부품, 그죠? 일단은 단조품을 만들어서 자동차 이제 부품을 여러 가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문제는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 순자산 가치가 2,000억이에요. 2,0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519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죠. 자기 순자산 가치 대비 거의 4분의 1 토막 정도 수준이고 2018년 4분기서부터 다시금 또 실적이 흑자 턴 어라운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프렌지가 거의 범현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다시금 또 시장에 부각을 받기 시작하면 한국 프렌지도 자기 자산가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00억이지만 충분히 2,000억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한 4배 정도 기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 저가 매수로 열심히 평단을 매집해 놓은다면 나중에 시장이 다시금 반등이 나오면서 또 자동차 섹터가 다시 또 부각까지 받는다면 엄청난 대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프렌지 여러분들이 중장기 관점으로 잘 바라보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우 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 제가 언급드렸던 가격대가
거의 4,300원대였는데 4,300원대보다 다시금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 수익이 났었다가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 4,000원 밑으로 성우 하이텍이 쉽사리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려간다 치더라도 3,740원 얻어맞고 또 금방 올라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다시피 성우 하이텍은 오히려 내려오면은 평단을 낮추는 전략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언급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 계속적으로 하락장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000원까지 내려오니까 쉽사리 더 이상 내려가려고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기업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노릴 수 있고, 2018년에는 실적이 다소 조금 위축이 되었습니다. 단기순이익도 마이너스 난 적도 있고, 근데 2019년 1분기서부터 다시금 영업이익과 매출, 단기순이익이 또 긍정적으로 흑자를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우 하이텍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금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현재 시가총액이 3,356억이죠. 근데 이 기업의 순자산 가치는 1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자기 자산 가치 대비 3분의 1 토막 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대 수익 3배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과 같은 하락 장세에서 너무 수익 내려고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자산 가치 대비 극단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평단을 형성하신다면 다시금 시장이 상승력이 나올 때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장이 어려울 때도 시세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으니 여러분들의 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비벨록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비벨록스도 제가 이제 저평가 기업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드렸던 가격권이 6,390원 정도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언급드렸던 가격권보다 지금 올라와 있어요.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빠지지 않죠. 하락장에 강한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소형 기업이 강합니다. 소형 기업인데 거기서 저평가 기업이면 더 좋겠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순자산 가치가 658억짜리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476억으로 쉽사리 밀릴 수 없는 그런 주가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실적은 뭐 그렇게 크게 성장하고 엄청나게 개선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인베디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스마트 카드나 스마트 모바일 내지는 자동차 편의 서비스, 그러니까 팅크웨어 쪽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거의 팅크웨어의 자동차 편의 기술이 거의 유비벨록스 쪽에서 이제 개발이 됐다, 소프트웨어 쪽은 개발이 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양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벨록스도 앞으로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이 기업도 부각을 받는다면 최소한 자기 자산 가치만큼 올라가더라도 8,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자, TSE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TSE도 시장이 빠지기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반도체 LED 검사 장비 제조 및 토탈 솔루션 제공 업체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반도체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아래에 놓여져 있는 기업을 찾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그런 기업이었죠. 역시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을 좀 노려야 되는 것이고, 2018년 대비 2019년이 일단은 실적 컨센서스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예정이고요. 일단 재무 구조가 되게 좋습니다. 2,295억짜리 자산을 지니고 있는데 부채가 513억이라서 자본 총계가 1,487억을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080억입니다. 상당히 저평가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밀리지도 않고 다시금 본연의 주가 매출을 지금 회복이 된 상황이고, 오늘 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장도 빠졌고 그제 장도 빠지고 계속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안 밀리고 오히려 올라간 그런 케이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포지션이 되고, 지금 위치에서 중장기적으로 기대 수익은 최소한 한 50%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도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일단 방어를 좀 잘 할 수 있는 종목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자산 가치가 괜찮은 종목 위주로 박정식 위원은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살펴볼 텐데 신 소장님 FNF였죠? 네. 어땠습니까? 어우, 세네요, 진짜. 괜찮아요? 오늘 한섬도 오르고 한섬 아까 계속 얘기해드린 한섬 이번 연도에 신고가 지금 갔잖아요. 4년, 5년 박스권 뚫고 FNF는 그 한섬이 약간 뭐라고 해야, 양반 같은 스타일로 천천히 간다면 FNF는 뭐 완전 그거네요. 노는 그 뭐죠? 줄타기 하는 사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가파르게. 그렇죠. 이번 연도에는 얼마가 올랐나요? 이번 연도에 143%가 올랐어요. 엄청나네요. 2019년도 들어서 1월 달에만 샀어도, 이게 이렇게 올랐나요? 1월 달에 3만 원대 있었는데, 지금 벌써, 이거 뭔가요? 반년도 안 지나가지고 9만 원대를 갔어요. 3배인가요? 3배? 근데 이걸 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라, 그런데, 18년도 9월 달부터는 또 이게 완전 내리막이, 이게 롤러코스터를 너무 태우니까, 사실, 그러니까 왜 한섬이 양반 같은 종목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급등락은 없어요, 한섬은 되게 느릿느릿하게 거북이 같은 스타일로 가는 거고, FNF는 이 약간 토끼, 배짱이.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서 너무 선입견을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에요. FNF는 지금 10만 원에서 3만 원을 갖다가 3만 원에서 다시 10만 원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불과 한 8개월 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과연 지금 이번에 10만 원에서 어떻게 될까? 이 심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8년도 9월 달에 10만 원을 가고 이때도 보고서가 많이 나왔거든요, 매수 보고서. 얼씨구나 하고 20만 원 간다 그래서 집었더니 이거 3분의 1 토막이 나서 너무 열받아서 못 팔았는데 이제 그 자리가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이거 팔 텐데 장도 안 좋고 이 매물을 과연 뚫을까? 사실 목표 주가 지금 굉장히 높은 거 많이 있거든요, 아직도. 근데 FNF가 지금 좀 잘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한세실업은 지금 그 MBA가 안 되는데 FNF는 MLB가 잘 되는데요. 그러니까 MLB가 지금 좀 흥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중국 진출했다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도 이제 야구에 좀 MLB에 관심을 가지면 한세 MK가 예전에 NBA 진출했을 때처럼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NBA 진출이 2월 달에 있었더라고요. 라이선스 계약이 중국. 2월 달에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효과가 좀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나? 6개월 좀 가면서 그런 성장 이슈가 들어와서 10만 원 돌파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워낙에 강하니까요. 이런 강한 애로 타서 조금 시장의 지수를 조금 방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섬유유복 업종이 기본적으로 방어 능력이 있고 FNF는 또 개별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섬유의복 업종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시장에서 방어력이 나오고 있는데 FNF도 오늘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요? 무조건 강한 거 해야겠죠. 에코마케팅입니다. 둘 다 지금 오늘 오르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신 분들은 또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장이 빠지는데 내 것만 오르니까. 에코마케팅도 이거 쉽사리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지금 3개월 동안 가파르게 올라서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이제 이동평균선은 속도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5개월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5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을 이동평균선으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봉이 일단 먼저 움직이고 이제 후행적으로 생기니까 이 붙어있지도 않으니까 조금 가파르고 좀 붕 떠 있어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두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가파르고 떠 있는 것보다는 2016년 8월 달에 그 거대한 음봉을 아주 쉽사리 강력히 돌파했다는 게 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뚫린 이상 35,000원에서 38,000원 레인지에서는 굉장히 적극 매수 구간이다. 저는 신고가를 좋아하거든요, 사실. 52주 신고가를 간 게 그 다음 해에도 또 52주 신고가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애가 다시 자기 기록을 깨는 경우가 많지, 갑자기 꼴찌하던 애가 세계 신고를 갱신하는 것은 거의 그거는 확률이 없어요. 실제 경기,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래서 이 에코마케팅처럼 신고가를 간 거를 추격 매수하는 게 오히려 지금 많이 곤두박질 쳐 있는 거를 낮게 사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곤두박질 쳐 있어서 위와 폭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떨어진 흐름을 생각하는 게 좋은 거죠. 밑에서 많이 올랐다고 겁날 게 아니라
밑에서 오르는 게 어떻게 고점 돌파를 거침없이 했는가, 그리고 신고가를 가서 얼마나 매물이 없는 매물을 바닥에 깔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마케팅을 단기 추천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코마케팅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지수가 2052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701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수 예의 주시하면서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마감 12분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박 의원님은 지난 시간에 코비버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내려가면서 바로 손절 처리됐습니다. 뭐 시장 자체가 좀 좀 같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손절 라인을 굉장히 짧게 여러분들한테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크게 손실을 보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대응하신 분들은. 예. 그래서 거의 뭐 그 다음날 땡 되자마자 시초 살짝 내려서면서 밀렸기 때문에 바로 손절 처리되면서 아마 뭐 손실률은 그렇게 크지 한 2, 3%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마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코이버를 보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수 가능했던 자리가 오늘 저점 자리 대략 7,000원 정도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또 매수 타이밍을 살짝 준 격인데 여기서는 다시 또 재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단기적으로 언급할 종목이 이제 이 종목이 아니라서 일단 여러분들 이 코이버는 일단 7,090원의 재매수 가능성이 존재하고 만약에 이제 7,090원이 깨진다면은 다시금 또 조정을 또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니까 손절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7,09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그대로 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통신 장비 주들 중에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또 저평가 기업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시장만 받쳐준다면 그리고 이 아직 통신 장비 섹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7,000원 자리만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그대로 주가는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코이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좀 저희가 들어가 볼까요? 이제 오늘 제가 언급드린 종목은 이제 이렌텍인데요. 근데 지금 현재 5,000원을 살짝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지수가 워낙에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매수가를 좀 낮춰드릴게요. 이렌텍은 이대로 조정력이 들어오면은 4,830원 국면에서 4,830원에서 4,570원 사이로 분할 관점으로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예. 분할 관점으로 들어가고 손절은 4,57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다시금 4,800원이든 4,500원을 찍고 올라오면은 뭐 짧게는 5,280원, 길게는 6,200원까지 이렇게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렌텍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3시 21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주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도 있어서 어떤 종목이 좀 오늘은 짧게? 신일산업입니다. 예. 대유위니아 신일산업 파세코 뭐 이동형 에어컨이나 선풍기 만드는 회사들이 다 가고 있어서요. 아마 여름철을 앞두고 수요가 지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적 그 가전을 만드는 업체들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그것도 약간 시장을 피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박 의원님? 오늘은 좀 정치 테마가 강하죠, 요즘 네, 사실. 강한 게 예.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유시민 관련 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토크 콘서트에서 정치 복귀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원래 자기는 제 머리를 못 깎는다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누가 밀어주면 이제 나간다라는 소리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유시민 관련 주가 지금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그 유시민 관련주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싶은 게 오늘 상한가가 나온 YB 엠넷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좀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단기 한마디로 정치 복귀설로 인한 단기 상승력이기 때문에 또 이게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오면 또 그대로 또 반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아직 뭐 지금 뭐 대선 철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뭐 내년 올해가 아니고 2020년이라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이어지지는 못할 것 같으니 지금부터는 좀 보유자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유시민 이사장의 서울대 인맥 관련주입니다. 근데 오늘 이 종목뿐만 아니라 보양주도 가고 다 갔겠죠. 뭐. 풍강도 오늘 상승력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보혜 양조도 강하게 나오고 근데 그 중에 이제 YB 엠넷이 가장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좀 쫓아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관망의 자세로 취하시고 나중에 조정이 여기 진짜 깊게 들어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는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종목 상담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4764번님의 종목 들어와 있습니다. 삼익 THK 14,200원의 비중 20%. 신 소장님 어떻게 할까요? 뭐 기다려야겠죠. 지금 14,200원이시니까요. 다 팔아버리기에는 그래요. 지금 뭐 장기적으로 2010년부터 보면 120개월 선은 어떤 경우에도 깨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120개월 선에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4,200원에서 3,000원 손실을 보고 다 없애기는 좀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두 번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120개월 선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지력을 받고 반등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반등을 보고 14,000원을 다시 가는지 안 가는지 다시 한번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갑니다. 0796번님께서 뉴로스 6,400원에 비중이 100% 이 한 종목에 모두 싣고 계신데 박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물려 들어가면 좀 안 되는 기업입니다. 지금 예. 제가 손절 라인을 정해드릴 수밖에 없고 또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또 물려 들어가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 라인은 5,450원입니다. 5,450원.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래서 이거 종가 이탈하면 그냥 버리셔야 돼요. 시초가나. 만약에 이탈되지 않고 상승력이 나타난다면은 뭐 단기적으로 한 6,9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꼭 손절 라인 지키시고 왜 이 종목을 물려 들어가면 안 되냐면 현재 시가총액이 1,236억인데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가 582억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당기순이익상 약간 적자 기조가 눈에 띄고 있고 2017년 대비 2018년이 실적이 더 안 좋고 실적도 그렇게 크게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려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이고 물려 들어가게 된다면 폭이 상당히 깊어지기 때문에 지금 100% 자금력이라서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5,450원 기준으로 손절 대응하십시오. 네, 5,450원 기준으로 해서 뉴로스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해달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 종목만 더 짧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207번님께서 우정바이오 2,870원에 15% 하셨는데 어때요, 이 종목은 신 소장님? 이것도 그냥 가져가야죠, 지금. 이거는 흐름이 좋아요, 지금. 예. 그래서 우정바이오는 20개월선 돌파해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지지난달에 이어서. 그러니까 1, 2, 3, 4, 5월, 보세요. 1, 2, 3월 달까지는 20개월선에 저항을 받았죠. 근데 4월 달, 5월 달은 20개월선 위에 올려놨죠. 20개월선 위에 올라가야 이제 흐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20개월선만 지키고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여기를 지키면 우정바이오는 개별 바이오로서 지금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정바이오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2시경에 속보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분기부터 성장률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지난주 월요일 이 시간에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진 계획은 없다라고 밝혀왔습니다. 관련주들 움직임을 좀 살펴볼 텐데 청호컴넷이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청호컴넷 같은 경우 오늘 10% 안팎의 VI가 걸리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4,04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청호컴넷뿐만이 아니라 화폐 관련, 개혁 관련주들, 뭐 ATM 관련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여기에는 들어와 있는데 지금 윗골이 달고 밀려 내려오고 있고 이거 최근 고가가 6,700원 정도에서 맞고 지금 다시금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한네트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네트 역시 종목 흐름이 비슷하게 청호컴넷이랑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폭도 비슷하고요. 자, 이어서 이대로 오늘 마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현재 2052포인트대입니다. 2050선 깨지느냐 마느냐 오늘 많았는데 동시효과에서 지금 2054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분위기 괜찮았어요. 하지만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요. 중국 시장 밀리면서 우리 시장 또 커플링이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밀리면서 2052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든 모습이 보입니다. 금융투자 투신, 특히나 투신권역에서 지금 270억 원 매수가 들어오고요. 연기금은 여전히 팝니다.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 상승합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낙폭이 커졌고요. 현대차도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13만 원 회복이 안 되네요. 셀트리온에 그리고 낙폭이 커졌습니다. 셀트리온의 이러한 3% 중반대 하락은 코스닥으로 고스란히 영향을 주는데 6위부터 10위만 보고 코스닥 바로 갑니다. 자, 보시면 LG화학도 빠지고요.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이 오늘 좀 문제인데 코스닥이 702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700포인트대까지 장중에 밀리기도 했고요. 1.6%의 급락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자, 코스닥 719부터 702, 700까지 지금 장중에 동시효과에 밀려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현재 수급 개인만 삽니다. 1,400억 원 강하게 매수 들어오네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데 지금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사지만 투시는 또 파는 모습입니다. 수급 많이 꼬여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이 장중에 결국에 장 후반에 3%의 급락세가 일어나면서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3%의 급락. 어느 정도 지금 셀트리온 3인방은 계속해서 연동이 되다 보니 시장에서 밀리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빠집니다. 신라젠도 3%대, 그리고 뭐 헬릭스미스 지금 21만 원대 초반대까지 내려오면서 하루에만 지금 낙폭이 10,000원이 넘어갑니다. 포스코케미칼도 빠지고 이러다 보니 CJENM도 상승폭 전부 다 반납하면서 700원 상승에 그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요. 2차 전지 관련 대장주인 포스코케미칼 역시 5만 원이 지금 위태위태한 모습이 보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빨간불이 있었는데 결국에 모두 파란불로 전환이 됐고 메디톡스 지금 송사 걸린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47만 원대까지 어느새 내려왔고요. HLB 69,000원, 펄어비스도 1%의 하락,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스달연대기 바로 TVN에서 지금 보여질 텐데 지금 대작을 앞두고도 주가는 맥을 못 춥니다. 시장이 밀리다 보니 셀트리온 지향 역시 3%대. 정리하자면 셀트리온 3인방 모두 3%대 하락이 나오고 코스닥 같이 동반 투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신 소장님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결국에는 전강후약 장세로 명확하게 오늘도 구분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3, 4등 하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도 이제 일본에 비해 뒤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2배의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더 하락이 나왔네요. 니케이 225는 지금 0.24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근데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 폭이 더 심해졌어요. 지난주까지 일본이 하락을 하고 하락폭이 한 2배 정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곱하기 2 하면. 오늘은 더 벌어졌네요. 그 니케이 225는 20개월 선에 딱 붙어 있었고 코스피는 10개월 선에 저항을 받고 있었고 그쵸? 점차 한 단계씩 레벨 다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우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갈렸는데 우리나라에 좀 더 관련이 있다고 하는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악재였고, 그러니까 미국이 전체가 다 올라도 못 오르는데 그 중에 반이 떨어졌고 그 중에 반에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졌다. 그동안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연관성이 커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아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졌어요. 그거는 잘 나가던 반도체도 다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보시다시피 그동안 잘 나가던 퀄컴과 브로드컴도 이제 급락을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사실 애플을 놓쳐버린, 그쵸? 애플을 놓쳐버린 인텔은 지금 20개월 선이 붕괴가 되고 있는, 20개월 선이 붕괴된 적이 얘네가 2015년, 16년 이후에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전체가 지금 안 좋아지는 데다가 오늘 지금 코스피에서 의약품이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빠졌거든요. 3% 가까이 업종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물론 이제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이제 상승 중 조정이죠. 의약품도. 그렇긴 한데 지금 가까운 미래에는 지금 안 좋은 상황이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다 무너지고 있어요. 암젠도 20개월선 붕괴했고 노바티스도 대형 음봉을 맞았고 화이자도 꺾이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업종도 꺾이고 의약품 업종도 꺾이고 다 꺾이는 데다가 우리나라는 아예 레벨 다운으로 약했기 때문에 미국이 반이 빠지고 아시아에서 니케이가 거의 못 오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120개월 선까지 왔거든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위기 때 892.16을 갔을 때도 결국 종가상으로 지켜낸 120개월 선. 과연 여기를 지금 2018년에도 3번, 4번 때렸었는데 과연 여기를 깰 것인가. 여기를 깨야 2000이 깨지는 건데
확률적으로는 사실 서브프라임 때도 안 깨진 게 깨질 거냐 하겠는데 뭐 모르죠. 장중 저가로는 내려갔다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어력이 굉장히 강한 아까 뭐 섬유우복업종이나 기본적으로 그쵸 섬유우복이 오늘 1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높은 데다가 이슈 좋은 개별 이슈까지 있는 이런 쪽을 좀 실어야 되지 않냐. 그거랑 이제 종이목재 업종 기본적으로 PER, PBR이 굉장히 낮은 데다가 개별적으로 정치 이슈가 끼거나 수소차 이슈가 낀 제지주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그런 쪽을 노릴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박 의원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박정식 위원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시장이 사실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도 난 못 간다로 베팅을 한다라고 말씀을 강하게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도 그쪽이세요? 아니면 오늘은 못 가요. 오늘도 굉장히 강력하시네요. 정확하게 언급해드릴게요. 예. 일단 저는 4월 16일 날부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리스크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그때 당시 그리고 한 5월 초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상승력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저만 계속적으로 못 간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세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세계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다시금 또 가속화되면서 또 그런 우려를 한층 더 지금 내비쳐지고 있고 거기다가 또 경제 지표까지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의 경기 하락을 본격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 증시가 크게 상승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등력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그 제한적 반등력 이후 내려가게 된다면 그 하락력은 되게 더 많이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상승력은 제한적으로 보고 계속적으로 상승력은 일단 기술적 매매로 취하되 만약에 시장이 다시금 불확실성이 나오면은 빠르게 도망치는 전략, 즉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라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언급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시장이 역시 빠지기 시작하고 수급이 돌아서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하락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죠. 제가 서울경제 화요일 날 빼고 다 출연하는데 제 입에서 이제는 반등력을 노려볼 수 있는 수급의 전환이 나타났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정력으로 보셔라.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수급이 전혀 돌아서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당일 종합 수급을 보면 오늘도 뭡니까?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강력한 현물 매수력이 나타나지 않고 거기에 오히려 풋옵션 베팅력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개인만 현물 매수, 선물 매수, 콜옵션 베팅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메이저는 뭐예요? 하방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베팅력이 나오면 화요일에 갈 수 있어요? 당연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까지 일단 조정력을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번 주 중요한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경제 지표가 무엇이냐? 23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22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일 새벽 3시에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습니다. 이때 연준이 이제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살짝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좀 비둘기적 발언을 살짝 해주면은 우리 증시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언급이 없다면은 반등력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날 23일 날 저녁에 무슨 지표 발표가 있습니까? 일단 독일의 GDP 발표도 있지만 유럽 쪽의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가 줄줄이 발표가 나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발표가 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증시는 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연준이 비둘기적 발언을 하고 이 경제 지표가 최소한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면 우리 증시는 수요일 날 내지는 목요일 날부터 살짝 반등 여력이 또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미리 선 예측해서 베팅하지 말라 이겁니다. 제가 이제 수급이 돌아섰으니 이제 단기적 반등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조정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상에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월봉상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지수가 한참 밀릴 때 뭐라고 언급을 드렸냐면 일단 1950 라인까지는 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파 차트를 조금 더 넓게 볼게요. 이렇게 넓게 한번 잡아서 이 파동상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 파동상. 그래서
이 1950 라인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좀 덜 찍었어요. 한 대략 한 2000 정도 라인 찍고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나올 때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11월 달부터는 단기적 반등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반등력은 전고점을 넘기는 큰 상승력은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최소한 지금 하락폭의 23.6% 내지는 38.2% 구간까지만 반등력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38.2% 구간 2222 라인까지 반등력 나오고 다시금 또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락력이 만약에 1950 라인을 이탈시키면서 내려간다면은 시장은 한 단계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열려버리는 거겠죠. 그 한 단계 더 밀리는 가격 라인은 어디입니까? 1750 라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반등력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반등력은 길게 이어지지 못합니다. 왜? 지금은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이 하락 국면은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왜? 전 세계 경기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하향, 즉 고점을 계속 낮춰나가고 저점을 계속 여는 이런 하향적 추세는 2020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 종목을 물려 들어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락력이 더 강하게 나오고 상승력은 짧게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이 회복이 된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종목들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 상황이 워낙에 또 급변하다 보니 두 분께서도 워낙에 좋은 말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이쯤에서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이긴 한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동시호가에서 0.09포인트 하락하면서 2055.71포인트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700선을 지켰습니다. 702.06포인트 하지만 1.69%의 급락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결국에 장중 조정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50전 조정받으면서 1194원 2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장이 소폭 하락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오늘 상승해서 시작했고 그러나 결국 하락했습니다. 오늘의 특징은 거래소 코스닥에 비교를 해보면 거래소는 잘 버텼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정말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사실 지금은 외국인이 매도로 나오는데요. 오전까지만 해도 매수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도 금액이든 매수 금액이든 수량으로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수량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순수하게 520만 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비차익에서도 690만 원 정도 매도를 했네요. 수량으로도 매도가 아주 강해지는 모습인데요. 재미난 것은 마지막에 기관이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누적으로 160억 정도 매수가 됐는데 수량으로는 100만 주 이상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190만 주 이상 매도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 결국 외국인의 기관이 본질적으로 쌍끌이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원달러가요. 1190원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시장이 만약에 반등해서 반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182원 이 자리가 좀 무너져 줘야 반등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원 정도 되겠죠. 만약 이게 이제 무너지지 않으면 일단 주가가 반등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요원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상이 지난주 금요일날 사실상 중단된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미국 시장을 약간 흔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불 관세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요. 하웨이의 제품, 통신 장비를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상 선포를 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선물을 줬던 것들, 우리가 미국산 수입품을 늘리겠어 했던 거에 대해서 중단 조치를 하죠. 자, 이것 때문에 더 가열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이슈가 너무 없기 때문에 아마도 FMCA를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FMCA가 미국에서는 유일한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트럼프 기준입니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준다면 최소한 립 서비스라도 준다면 시장의 방향성은 상당히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립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떠야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다시 높아지든가 인플레이션이 1.5 밑으로 떨어지든가.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현재 미국 시장에서 열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결국 연준에서 바랄 수 있는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다만 시장이 불안해지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을 끌어올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지금의 자리는 정말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자리고요. 헤드앤숄더의 모습이 관측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본다면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구간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가 확실히 등장하기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 정말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국내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국내 시장이요,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구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국내 증시 낙폭이 과대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는 2050 정도에서의 지지력, 또 지금 현재에서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 그래서 추가락보다는 바닥 형성 구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도 그 자리에서 싸움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자리는 기관들이 거의 7, 8주를 방어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뚝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하단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현재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수로는 2056포인트 정도,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지수가 종가가 2055.71이네요. 그러면 결국 지금 이 자리는 기관들이 매도를 했지만 종목별로 받쳐서 주가를 견인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자리가 무너진지 안 무너진지를 봐야 됩니다. 특히 일목균형표라는 후행 스팬은요, 여기가 무너지면 지난번 전저점이 다 깨질 거야 라고 일단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자리에서 2056포인트 요 저 주변에서 기관이 방어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 원달러 1182원 밑으로 떨어져 주는지, 그래서 방향성은 조금 밑으로 가는지 요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기관들이 얼마나 들어온지, 특히 기관에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있는지, 또 세 번째, 외국인들이 수량으로 매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액과 수량이 매수로 전환하는지, 이 세 가지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밀릴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 반등이 들어와도요, 사실 개미 투자가 입장에서는 손실이 가중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익으로 가져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금 비중과 현물 비중을 적절한 조합을 좀 가져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또 개별 종목보다는 아마도 대형주에서 방향성을 갖는 종목들, 이런 종목에 관전 포인트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